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구설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회장 김윤서입니다. 드디어 오늘 75대 학생회 정부회장 후보자들의 토론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총 3팀이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기호 1번 김수영 이한서 학생, 기호 2번 김유정 문지원 학생, 그리고 기호 3번 박준영 하은서 학생인데요.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3번 학생이 우선 나와서 소견 발표를 한 후 1번, 2번 학생이 질문하고, 기호 1번 학생이 나와서 소견 발표, 2번, 3번 학생들이 질문, 이런 식으로 토론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호 3번 박준영 하은서 학생 앞으로 나와서 소견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견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1학년도 정교학생회장 그리고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3번 박준영 그리고 하은서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학생회장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실시할 공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0학년도는 모두가 고통받는 시대였습니다. 학생들은 매번 마스크를 쓰고 손 세정제를 썼어야 했으며 통제된 생활에서 학교에 어떤 걸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2021학년도의 운영 계획을 안전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약 첫 번째는 마스크 보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마스크를 물에 젖게 하거나 또는 그 마스크 끈을 끊어뜨려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저도 많이 목격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마스크를 적정 수량 구매하여서 필요할 때 자율적인 마스크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매점 부활인데요. 다수의 학생분들이 학교 내에 매점이 없어서 1교시 때 일명 황금마차라고 불리는 야쿠르트 아주머니께 달려가서 급속도로 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거리 두개도 일정 거리 지켜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 또한 단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저희는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모두가 적절히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자 매점을 5층 또는 4층에 나중에 건의를 통해서 세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휴대폰 충전 서비스입니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핸드폰 배터리 문제 때문에 앞에 있는 충전 코드를 사용하거나 거기 앞에서 핸드폰을 하는 모습 등 굉장히 불편해 보였는데요. 이를 저희는 수정하고자 교실 하나를 보조 배터리 대여 방으로 변경해 필요할 경우 학생증을 맡기고 지정된 보조 배터리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편의를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는 각반 페브리즈 보급인데요. 체육 시간 이후나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여름이나 겨울에 퀴퀴한 냄새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페브리즈를 보급하여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페브리즈를 뿌려서 퀴퀴한 냄새를 없애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비누 디스펜서 기계 보급입니다. 코로나 범유행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비누 사용이 중단되었죠. 이에 따라 급식을 먹기 전 그리고 손에 뭐가 묻었을 때 이런 걸 닦아내는 데는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겪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로만 씻어낸다면 끈적거리는 게 묻었을 때 그 끈적감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보완하고자 자동 디스펜서 기계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했던 5가지 공약이었는데요. 저희가 만약 정교학생회장, 부회장에 당선이 된다면 그 누구보다 학생, 친구, 그리고 선배님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할 다짐도 가지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기호 3번 박준영 하은서 학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호 1번과 기호 2번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학생이 그러면 우선 기호 3번에게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2번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기호 2번 학생이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 1번 마스크 보급에 대한 질문인데요. 마스크 보급을 층마다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자율적으로 하면 그 학생들이 막 쓸 수도 있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데,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기호
기호 3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가 마스크에 대해서 오남용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많은 경우에 따라서 특히 물휴지를 물에 묻혀서 던지는 이런 화장실에 대한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분들은 많이 겪어보실 겁니다. 이러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자율화를 시행하고 그것을 따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관함, 마스크용 보관함을 옆에 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자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믿고 신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학생분들은 어느 정도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사대부고 학생들은 제가 화장실마다 돌아다녀 보니까 물휴지를 묻혀서 벽에 던지는 행위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보고 마스크 자율화가 되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점이 설치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환풍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예산 300만 원 안에서 그 설치가 가능하고 매점 설치가 300만 원 안에서 실행이 가능한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매점에 대해서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매점이라는 곳은 학교 한 시설을 빌려서 이용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금에 대한 부족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저희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매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시를 할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 또한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매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매점 사용 권한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권한은 저희의 학생회장 또는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설립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여지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저희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또는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점을 설립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저희가 발표를 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동의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비용 문제라면 저희가 무인 키오스크 같은 걸 도입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매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인건비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되는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인건비는 요즘 무인 키오스크가 많이 도입되는데요. 저희 집 앞에도 편의점에 무인 키오스크가 도입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인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좋은 결과를 본 명덕 예고가 있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는 매점 설립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이 기호 3번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약 2번 매점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위치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예시를 들으실 때 황금마차 즉 야구르트 배달 아주머니를 매점과 비슷한 예시로 들었는데 이 역시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모두가 구매를 하기에는 적절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야구르트 배달 아주머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매점을 5층에 설치하면 1층, 2층, 3층에 있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과연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야구르트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황금마차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점에 대해서 김수영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거리 두기를 통해서 매점에 진입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방역 시스템이 좀 이제 학생들마다 규율이 좀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구매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 야쿠르트가 1교시 끝나고 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유한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점이 있으면 1, 2, 3, 4, 5, 6교시든 그 끝나고 쉬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매점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학생들이 매우 많이 몰릴 확률이 높은데 이게 5층에 그렇게 넓지 않은 복도에서 과연 질서 유지와 거리 두기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빈 교실이 교무실 옆쪽이나 그런 부분 쪽에 있다고 저희가 되게 많이 파악을 해봤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거리 두기나 그런 것은 테이프로 선을 두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관리 선생님들이 아마 많이 지나가니까 그리고 또 자율적으로 아마 행동을
잘 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급식을 먹을 때 자율적으로 그 선에 맞춰서 쓰는 경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 계시는 담당 선생님들께서 줄을 맞춰서 서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학생들의 어느 정도 자율적인 참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후에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학교 매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학교 매점 운영 방식은 경쟁 입찰 방식과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혹시 이 둘 중에서 생각해본 방식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두 개,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 입찰과 노동조합에서 하는 입찰이 있는데요. 그 두 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알아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아까 매점을 부활하겠다, 건의하겠다라고 말씀한 건 학생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이제 매점 입찰권을 따내는 그런 경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아마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경쟁 입찰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 2017년부터 매점에 대한 입찰 이제 그 사용한 사람들이 매점을 입찰권을 따내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 약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니까 아마도 학교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경쟁 입찰권을 따내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 그리고 학교 노동조합에서 입찰권을 따냈을 때 그 뒤에 추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 이제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의 후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1학년도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김수영, 이한서입니다. 저희의 공약은 총 5개인데요. 1번 다용도 학생증 발급 추진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발급해 주신 학생증을 도서 대출용으로만 쓰는 게 살짝 아쉽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는 더욱더 효율적인 학생증 사용을 위해 기존의 기능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티머니 기능을 추가해 학생증을 새로 발급할 것입니다. 학생회장 임기 초에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를 개최하는 입찰 공고를 올리면서 공약을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회 매점 운영입니다. 감자알칩, 난나나콘, 라볶이 혹시 아시나요? 이거 모두 추억의 과자 메뉴 이름인데요. 서울사대부고에는 현재 매점이 없기 때문에 매점을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특별한 학생의 매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그냥 매점이 아니라 학생의 매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매일매일 매점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3일 동안 학년과 반에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만큼 학생의 매점 오픈을 알리기 위해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추억의 매점 메뉴를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학생의 매점을 통한 판매 수익은 전액, 사회단체 기부 혹은 학교 발전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맛있는 간식도 먹고 의미 있는 기부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내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학생의 SNS 활성화입니다. 먼저 e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또한 대회 생중계를 통해 다른 학생들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게임 선정은 리로스쿨의 인기 게임 설문조사를 올린 후 게임을 선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 e스포츠를 위한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핸드폰 게임으로 선정해 e스포츠의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페이스북에 서울사대부고 학생의 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올해 2월에 페이지를 개설하고 현재 178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올해 약 1년 동안 학생의 활발한 캠페인 활동에 비해서 학생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은 매우 적습니다.
학교와 학생의 소식을 쉽고 정확하고 한 번 더 전달할 수 있도록 서울사대부고 학생의 페이지를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네 번째, 각종 편의사항 개선입니다. 겨울철에 롱패딩이 발바닥이 아니라 바닥에 끌려 더러워진 기억 모두 한 번쯤 있으시죠? 매우 짜증나는 기억일 텐데요. 그래서 각반에 행거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외투를 쉽게 소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름철 에어컨 바람, 겨울 날씨에 추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무릎 담요를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용 화장실에 비누가 없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올해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이 의견을 수렴해 펌프용 비누를 설치할 위생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의원 회의 생중계입니다. 대의원 회의에는 모든 학생이 다 참여하기 어려워 학급을 대표한 학급 임원, 동아리를 대표한 동아리 부장, 학생회 등이 참가합니다. 평소에 대의원 회의가 진행되고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이 궁금했던 학생들을 위해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한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대의원 회의 진행 과정을 보며 학생들의 자치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호 1번 김수영, 이한서의 공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호 3번 후보자의 기호 3번 팀이 기호 1번에게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소견 잘 들었습니다. 네, 소견을 듣는 과정에서 학생의 매점, 즉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치적으로 열리고 그것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이 정말 보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게 약간 현실적으로는 약간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김수영 후보자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아마도 인원이 1학년이 약 200명 내이기 때문에 그것을 3개로 곱하면 약 600명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고요. 대략 500원씩의 과자와 델몬트 음료 같은 것을 사게 된다면 약 60만원에서 80만원의 어떠한 이제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방학을 제외하고 어떤가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약 680만원 정도가 든다고 집계가 나왔었는데요. 혹시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과정도 물론 좋긴 하지만 매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수익성이 먼저 아니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학생의 매점은 이게 완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벤트성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익이 손해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저희가 모든 금액을 다 기부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희가 남은 금액을 가지고 절반 정도의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저희도 다음에 또 학생의 매점을 여는 것을 대비해야 하므로 이 정도의 손실은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무릎 담요나 행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학생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들을 실시한 계획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약간 좀 뭔가 힘든 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첫째로 무릎 담요들을 빌려줄 경우에는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서 네, 이제 공용적인 물품을 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릎 담요를 세척, 소독 또는 빨래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미리 해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무릎 담요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쓰고 나면은 아무래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학생 인원들이 직접 세탁을 할 것이고 또한 이를 알코올 소독을 통해서 더 이상의 위생 같은 그런 관련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그러면 기호 2번 팀이 기호 1번 팀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번 공약에 대해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한 반에 30명이 넘는 반인 경우 앞뒤 옆 모두 행거를 설치할 장소가 부족합니다. 근데 어디에 행거를 설치하실 건지 예정이십니까? 행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때 미리 이미 구입을 해봐서 아는데 딱 한 개의 행거를 사면은 충분히 30명의 학생 정도는 모두 그 행거에다가 자기 선의 옷을 배치할 수 있는데 그 행거를 반 구석 뒤 청소 보관 쪽에 배치하면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6줄이 아니라 5줄 나왔는데 7명씩 뒤에 앉는 곳이 청소 도구함인데 그곳에 보관하면 뒤쪽에 앉는 친구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자리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자리를 그냥 바꾸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 줄인 그 줄을 다른 줄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공용 담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기호 3번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냐라는 것이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를 아까 대답을 하셨을 때 학생회가 각자 직접 소독을 하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담요를 각자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면은 부실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방역이 미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의 인지도는 모두가 지금 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그 세탁을 시행하기 이전에 모든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즉 학생의 부원들에게 각자 조금 더 코로나 방역에 대한 확실한 교육을 실천하고 제대로 된 세탁을 시행하면 그렇게 위생 관련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호 2번 토론자께서 나와서 의견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서울사대국어 학생 여러분. 저희는 2021학년도 학생 정부회장 후보로 나온 후보 2번 김유정, 문지연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힘든 시기를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코로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5가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약입니다. 바로 자판기 설치인데요. 학교에 매점이 없고 매년 매점을 설치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매점을 설치하는 것에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 매점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매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퇴근하시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는 멀티 자판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침에 오는 학생도 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멀티 자판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바로 신교복과 구교복의 조화인데요. 편한 건 좋지만 격식을 차려야 할 때는 별로야 라는 생각을 많은 1학년 학생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교복을 편하게 입고는 입지만 구교복을 입고 싶어하는 학생 역시 많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입을 때는 신교복이 좋지만 격식을 갖추어 입어야 하는 졸업식이나 학교 행사 등에서 구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또 교복 선택 자율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 공약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천시 우산세요입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날 당황스러우셨죠? 갑작스러운 우천에도 학생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학생회에서 쉬운 방법으로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에 학생증만 내밀면 쉽게 우산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가장 의미 있는 공약입니다. 바로 맞춤형 진학 시스템입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강남권 일반고와 비강남권 일반고의 대입 결과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강남권 일반고와 비강남권 일반고의 정보 격차와 대입 준비 격차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강남권에서는 사교육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돈이 충분한 반면 비강남권에서는 그럴 환경이 없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교육의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이 공약을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담임과 학생의 1대1 진심을 담은 생기부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이루기 위해 1년에 총 4번 1학기 중간 뒤, 기말 뒤, 2학기 중간 뒤, 기말 뒤에 진행할 것입니다. 서울 사대국어에 유능하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을 한다면 좋은 대입 결과를 이룰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만족하는 활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디지털 건의함 설치입니다.
디지털 건의함을 설치하여 구글 설문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상시로 듣고 학생들의 열린 귀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돈이 보이십니까? 제가 이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구겨진 돈의 가치와 돈의 본질은 잃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돈처럼 학교와 학생을 위하여 저희가 구겨지더라도 학생회장의 본질을 잃지 않고 저희가 노력한 학생회장 부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호 2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호 1번 팀이 먼저 기호 2번 팀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약 4번 맞춤형 진학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맞춤형 진학 시스템 운영에서 생기부 작성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내용이 있어서 학생회 내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원활히 진행되는지 그 현황을 살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생각해놓은 대책이 있으십니까? 일단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과 일단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이 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과 선생님과의 담임 교사와의 1대1 맞춤형 진학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생기부를 완성해 나가고 그 결과 4번을 진행한다 했는데 그 4번에 한 번씩 끝날 때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하여 그것을 각 반 회장에 수합하여 학생회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 5번 디지털 건의함 설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건의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가장 중요한데 학생들이 이 건의함에 건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참여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학생들에 대한 참여도는 학생들 각 반에 안내를 통하고 또 벽에다 홍보물을 붙여놓는 등의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참여도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학생들이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 1번 자판기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판기라는 것 자체가 멀티 자판기를 설치하든 뭘 하든 어느 정도의 재정적 문제가 꽤나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확한 설치 위치를 좀 정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자판기 개수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혹시 생각해 두신 좋은 위치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1층에 지금 아침 건강 달리기 스티커를 붙이는 공간에 콘센트가 있는 것을 봤고 그 공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봐서 그 공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자판기 구입에는 자판기 임대와 자판기 위탁 운영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자판기 임대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자판기 위탁 운영으로 말 그대로 자판기를 운영해서 회사와 학교가 수익을 나눠 가지는 방식인데 업체에서 직접 설치하고 업체에서 물건을 넣고 물건 판매 수익을 나누는 구조라서 초기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온비드나 교육청,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사이트를 통해 무한 경쟁이나 유한 경쟁으로 입찰을 한다면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혹시 이런 자판기 수익성에서 적자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은? 적자가 일단 저희는 황금차라고 불리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오셔서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것을 봤고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사용되는 것을 보아도 한정적인 메뉴여도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을 보아 자판기를 설치하여도 그것에 대한 참여도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의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이 기호 2번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기호 2번의 공약을 들으면서 3가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판기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판기는 여러 사람이 쓰는 만큼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버튼을 누르고 만질 텐데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코로나 예방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상가 엘리베이터나 그런 곳에 보시면 향균 필터라는 게 붙여 있습니다. 그것을 자판기 버튼에 설치를 하여
방역을 하고 매일 소독으로 총하면 충분히 방역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향균 필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향균 필름이 쉽게 말하자면 어떤 필름 소재에 구리 입자를 첨가하거나 코팅해서 구리는 세균과 접촉했을 때 미생물의 교란이 나고 그래서 그 세균이 사망한다는 그런 원리로 사람들이 향균 필름을 많이 붙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구리와 바이러스가 직접 접촉하고 필름 안에 첨가되어 있는 구리는 직접 바이러스와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향균 필름을 붙인다고 해서 완벽한 방역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계속해서 소독을 하는 것을 통해서 방역을 할 예정이고 향균 필름은 한 수단이지 그것으로 방역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두 번째 질문은 신교복과 구교복의 조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1학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신교복과 선배님 분들이 입고 계신 구교복이 있습니다. 교복이 저희가 알기로는 두 버전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만약 보통 학생들이 구교복을 사고 너도 나도 산다면 경제적 부담이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부담감을 조금 가진 친구들이 쟤네들도 사네? 나도 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묘한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교복을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이것을 지향하고 이것을 사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권유를 하는 것은 신교복이지만 구교복도 살 수 있고 입을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만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드리지 않기 위해 저희 학생회에서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질의 되게 잘 들었고요. 이번엔 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약 네 번째, 맞춤형 진학 시스템 운영입니다. 네, 진학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할 것도 되게 많은데요. 굳이 맞춤형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 과학, 영재 학급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선농수학 아카데미라는 것과 선농교양 아카데미라는 것이 주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농문학, 찾아오는 과학 강의, 진로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1대1 맞춤형 첨삭 지도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많은 업무를 늘리는 게 아닐까라고 또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또 아까 대치동이나 강남 일반군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실제로 저는 대치동 학원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알다시피 할 정도로 제가 대치동 학원을 약 1년에서 2년 정도 다녀봤는데 그곳에서 받는 사교육의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학교에서 저희 선생님과 면담을 나눴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질적인 차이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미루어 볼 때 단순히 강남권의 대치동에 있는 그러한 컨설팅 시스템을 가져온다고 해서 학생들의 어떤 진로에 대한 물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알 수 있겠죠. 첨삭 지도를 통해서. 하지만 이런 첨삭 지도 자체가 학생들의 어떠한 이런 진로 진학 컨설팅 과정 자체에서 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제가 강남권 일반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강남권 일반고에 대한 예시는 압구정고, 송파여고, 잠실여고 등이 있습니다. 압구정고에서는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이라는 이유로 그곳에서는 돈도 많은데 맞춤형 진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대부고 선생님들이 이 학교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이러한 학생부 만들기 정도는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학생들이 생기부를 만들어 나가면서 자신의 진로를 더 잘 찾을 수 있고 대입 결과를 좋게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수학, 과학과 같은 영재 학급에 대해서 아까 언급이 나온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선농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또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의 부족성 때문에 이런 진로 진학을 컨설팅 하신 거라면 그런 것들을 보완이 이미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 선농 수학 아카데미나 그 뭐 선농 교양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신청한 학생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맞춤형 진학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학생 그 반 전체 학생들이 모두 그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그 부족한 부분을 찾아 나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까 말하신 영재학급 같은 경우는 선택적이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소요돼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질의응답은 마무리를 했는데 한 가지 저희가 깜짝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소견 발표한 순서대로 기호 3번, 1번, 2번 순서대로 자신이 학생회장 및 부회장에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를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기호 3번 먼저 비춰주시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제가 학생이자 네. 잠시만요. 기호 3번 그러면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학생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냥 많은 약 200명 중에 학생 중에 한 명일 뿐이고, 그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솔선수범해서 학교를 이끌어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충분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학생회장 선거에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리더십이나 친목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인에서도 되게 말을 잘한다는 호평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반장을 1학기 때 연임하면서 이제 이런 얻은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 된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전적인 경험이 있는 제가 그래도 좀 되어야지 학교 운영 체제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능력을 잘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거에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웬만해서는 리더십과 팀성감에 대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친구 옆에서 1학기 때 회장, 부회장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너지가 더욱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스크 잠깐 벗어주시겠습니다. 두 분은? 네, 기호 3번 박준영 하은서 학생이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학생들 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멤버 넘겨주세요. 네, 기호 1번 자신이 학생회장 및 부회장에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회장이라는 자리는 정말 매우 크고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수행하려면 그만큼 충분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많은 학생의 경험과 학생회 부회장, 또한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또한 저희 고등학교에 와서도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의 무언가 원하는 것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으며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에 제가 학생회장이 되는 건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까지 학생회를 했던 그 경험과 학급 임원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과 그런 통솔력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발까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기호 1번이 학생회장에 당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호 1번 마스크 잠깐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김수영 후보와 이한서 후보였습니다. 네, 카메라 앵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으로. 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후보자들의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에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리더십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학생으로 있으면서 학교에 대한 불만 인정과 건의 사항 인정 등을 제가 학생회장이 직접 되어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학교의 판도를 바꿔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부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저희 학생회장부이 딱딱하다고 해서 조금 건의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다가가기 쉬운 부회장이 되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또 저는 리더십 교육이나 상담 교육 같은 것을 받아보아서 더 편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 학교 바뀐 외부에서도 그런 행사를 해봤고 남들보다 리더십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기호 2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김유정 문주원 학생이었습니다. 마스크 잠깐 벗어주시겠습니까? 네, 김유정 문주원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사대부고 학생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토론 잘 보셨는지요? 이 토론이 여러분들의 미래 서울사대부고를 이끌어 나갈 학생회장을 뽑는데, 선택하는데 더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과 또 공약, 포스터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검토한 후 여러분들이 뽑고 싶은 후보자를 여러분들 손으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일은 12월 17일입니다. 12월 17일 학생 전원이 투표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구설고등학교 제75대 학생회 정부회장 회장 선거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